자,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 이렇게 기념 축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남북 긴장 상태의 군내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해 군 사기가 저하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일단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부터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제가 여태까지 봤던 기념식보다 좀 화려하고 웅장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 옆에서 같이 봤는데 네. 오늘따라 기념식이 상당히 좀 웅장했던 것 같아요. 원래 10월 1일 날 매년 10월 1일 날 열리던 이 기념식이 이제 좀 당겨져서 연휴 때문에 당겨져서 좀 열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군 기지 해군 이함대 기지에서 평택 이함대 기지죠. 네, 평택 이함대 기지에서 열린 겁니다. 이 해군 기지에서 열린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주요 인사, 군 수뇌부, 현역 장병 등 3,50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무 2C 현무 계열,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전략 무기들을 이렇게 선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런 국방 기술을 상당히 과시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 특공대가 직접 무술을 했었거든요. 특공 무술을 좀 했었는데 뭐 격파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용맹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제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준석 최고위원 저 기념식 장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강병규 기자 설명했지만 그 특전사의 격파 시범 그리고 낙하 시범할 때 굉장히 좀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때 더 웃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도 이제 뭐 특전병 출신이기 때문에 특전병으로서 훈련 받을 때 그러니까 특전사에서 병사로 군복무를 했었어요. 예, 의무 복무를 하신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익숙한 장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좀 회상하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오늘 사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 행사를 크게 치른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뭐 과시했던 첨단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다 보면은 대북 도발에 대해 가지고 지난 정권들에서 이제 도입했던 무기들이 실전 배치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나온 예.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뭐 의미가 있는 그런 전략 무기 공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때보다도 북핵위기 등 남북 문제가 좀 경직돼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기념식이어서 관심이 가는 대목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였는데요. 노원주 기자,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일단 오늘 뭐 국군의 날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기념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북한 얘기 빠질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북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준비를 해봤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의 당명 목표도 분명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역대 가장 긴밀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한미 동맹 굉장히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저 메시지도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68주년 기념식에서 또 어떻게 얘기했으나 그런 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네. 그것도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금 들으신 거 외에 좀 정리를 더 해봤는데요. 일단은 좀 북핵 억제에 관해서 좀 강조를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전작권 조기 환수 목표, 이게 지금 이번 정부에서 초기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이것 부분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다 이러면서 방산비리 척결 의지까지 강조를 했고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세 가지 정도를 좀 중요 포인트로 잡아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10월 1일에 국군의 날 박 전 대통령도 68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화면을 찾다 보니까요. 대북 정책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말을 하면서 좀 더 대조적으로 보였는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우리 군은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 지금 현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이야기를 좀 다 들어보셨는데 예. 어떤 차이점을 좀 대비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질적인 위협이 이제 구체화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국방 현안들을 열거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 이제 뭐 애국
심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열거한 것들을 살펴보면요. 그거 외에도 보면 사실 정치적인 현안인 뭐 군 복무기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언급하셨는데 이게 뭐 과거에 이제 공약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꾸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까지 같이 밝히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 대통령의 전 정부와의 이런 차별화 전략이나 노력에도 군 사기는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특히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 기념사하면서 울컥하는 모습도 보이던데 왜 그랬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철원 총기 사망 사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고가 벌어진 건 그제였는데 이제 진지 공사를 끝내고 돌아가던 일병 한 명이 갑자기 날아온 총에 머리를 맞아서 이제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그 사고가 일어나서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고 논란이 채 가시지 않는 와중에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또 치러졌는데요. 최근 논란을 자아냈던 철원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뭐 사기가 저하된 국군 장병들에게 힘을 실었지만 사건의 원인이 된 이 사고의 수습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반대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뭐 아시다시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계속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있었습니다. 송 국방 장관이 이번 철원 육군 병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즉시 특별 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건데요.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선 지난번 자주포 사고로 사망한 병사들을 기리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육군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불의 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하신 고 이태균 상사, 고 유동민 병장, 고 정수현 상병,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세 분의 유가족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긴박한 순간에도 다른 분대원들은 안 다쳤습니까? 우리 포대장님 너무 야단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동료들을 걱정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우로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 60만 대군을 이끌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지만 병사 하나하나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지금 병사들 이름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리고 눈시울도 벌겋게 달아오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노은지 기자. 그런데 지금 송 장관이 언급한 저 K9 자주포 사건이 일어난 부대 그리고 그제 총기 사고가 일어난 부대가 또 같은 부대라면서요, 공교롭게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수사를 지시할 정도로 뭔가 또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지금 이제 송 장관이 울먹거리면서 언급한 K9 자주포 사건은 8월 18일에 일어났던 건데요. 먼저 이제 강원도 철원의 육군 부대에서 그 K9 사격 훈련 중에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사 한 명이 숨졌고 6명이 다친 좀 큰 사고였는데 여기에 뭐 안전통제관 2명이 이제 화포 안에 같이 탑승을 했다고 했는데도 이런 사고가 나서 결국 한 명이 숨지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자, 이번 사건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철원 총기 사고 지금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사고 원인이 좀 너무 좀 황당하다, 밝혀지지 않을 만한 좀 미궁의 사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한번 짚어줘 보시죠. 뭐 사고를 일단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사고가 벌어진 게 뭐 그제 오후 4시 10분인데요. 그 철원군의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부대 내에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게 숨진 병사는 A1병이 22살밖에 안 됐어요. 대학생이었겠죠. 돌아간다면. 근데 부대 이동 중에 총탄을 맞았고 이제 군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자, 문제는 부대 내에서 왜 총에 맞아서 숨졌어야 했냐. 그 원인이 아직까지 미궁이라는 겁니다. 자, 보면 일단 사격장이 그 총을 맞은 그 현장에서 400m 정도 떨어진 구간이고요. 일단 사격 훈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제가 잘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로도 아닌 이 바깥 지점에서 총이 날아들어서 그 맞아서 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연 누가 왜 어떻게 쐈나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 군에서는 이렇게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추정인데 도비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탄이라는 게 어딘가에 맞아서
그게 다시 방향이 굴절돼서 그 총이 이 장병에게 22살 이 장병에게 향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정이지만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뭐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진지공사를 끝내고 가고 있는 진지공사를 마치고 가고 있는 병사들이 보이고 자 사격장에서 총을 쐈는데 돌에 튕겨서 지나가던 이일병이 맞고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자, 저게 정확하게 사로별로 표적을 맞춘 게 아니라 옆으로 떨어져 있던 병사를 맞췄다는 거예요. 예. 저게 좀 가능하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도비탄이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튕겨져 맞고 굴절돼서 병사에게 간 거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는 뭐 직격탄이다. 뭐 어딘가 맞고 간 게 아니라 그대로 쏜 각도로 이동을 하다가 맞은 거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한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사격장의 그 타겟이 한 277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다. 그런데 먼 거리를 맞추려면 이 타격 타점보다 좀 위쪽에 총을 쏴야 되는데 이 사수가 총을 쏘는 이 병사가 좀 더 써야 되는 그 높이보다 좀 더 위에다가 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비껴 나갔고 그래서 400m 더 떨어진 이 장병에게 향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 주장은 지금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가 460m인데 다른 곳을 맞고 이미 그 힘이 빠져 있을 도비탄이 400m를 날아가서 사람을 맞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의문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다른 도비탄 사건도 있었는지 이 사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뭐 사망까지 이어진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 도비탄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요. 2016년과 2014년에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전남 장성의 육군 사격 훈련 중에 탄환 한 발이 약간 이제 주변 공장의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인근 사무실 책상에 박힌 이런 사고였고요. 2014년에는 인명 피해가 좀 있었는데 고양시 육군 사격장 근처의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이제 인부가 도비탄 추정 총탄을 다리에 맞아서 발목을 부상당한 이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군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도비탄으로 결론 난 건 아닙니다. 도비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왜 군에서 도비탄 가능성까지 보느냐? 바로 도비탄이 아니라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 지금 인터넷에는 그래서 저희가 또 강원도 철원이고 하니까 북한군이 넘어와가지고 일부러 저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이 그렇게 저격했다면 상당한 도발일 텐데 그리고 우리 경계선이 뚫렸다는 얘기인데 저 부대 위치가 휴전선에서 거의 15km 가까이 떨어진 곳이라 하기 때문에 침투 가능성이 이제 낮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이고요. 사실 아까 유효 사거리가 460m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노은지 기자가 언급했던 그 고향에서 있었던 그 사격 총탄 사고 같은 경우에도 1.3km가 넘게 나가는 사람한테 상해를 입힌 거기 때문에 실제 사거리는 최장 사거리는 2km, 2.5km 정도가 되니까. 그렇죠. 유효 사거리라는 게 460m라는 게 뭔지 찾아보니까 헬멧을 쓴 사람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에 맞춰서 살상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제 도비탄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에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 측에서 정밀한 조사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 도비탄이라 그러면은 실제 맞은 위치와 실제 발사한 위치 등을 따져봐가지고 어디에 맞고 튕긴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게 해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좀 진행을 봐가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사고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까지도 지금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데 유족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족 측은 국방부의 발표를 이제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유족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문을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도비탄이라고 하면 어딘가에 맞았던 총알이기 때문에 좀 찌그러졌어야 정상인데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일단 그 이제 일병의 머리에 남아있는 총알이 조금 매끄럽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끄러운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두개골을 뚫기에 좀 약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주변에 뭐 풀이나 나무 같은 것들이 좀 많았다고는 하는데 부딪힐 만한 단단한 물체가 없었다. 이게 바로 유족 측의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족 측은 군 당국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발표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소대장이 정신이 있는 부대에서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고. 나 진짜 이거. 그게 지금 저희한테 설명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관에 총알이었으면 탄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대장이 잡았습니까? 그건 이제 누가 쐈는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확인이 돼요? 일단 탄두를 꺼내 봐야겠지만 지도 갖고 왔어요 혹시 지금? 지도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자진하고 아까 부모님께 설명을 드리고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 지금 형이 군대에서 죽었다는데 얘들이 군대 가 나갔어? 소장님. 네. 보내줬어요? 자, 지금 유족들 목소리도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좀 공분을 사는 이유가 바로 사고 원인 규명도 원인 규명이겠지만 군대에서 사격 통제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게 또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도 보면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네. 예비군 훈련장 주변이 전부 다 뭐 수락산, 불암산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간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할 때도 보면 엄청나게 쏠 때 총을 뭐 위로 들지 말라든지 이런 훈련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안전 수칙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그리고 앞에 실제로 사이렌 같은 거 울리거든요. 사격 훈련할 때 보면은 그런 절차들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나라를 지켜야 하는義務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20대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명복을 비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런 희생이 헛되거나 또 계속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함께 철저한 안보의식도 갖추는데 정치권이 좀 앞장서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 이렇게 기념 축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남북 긴장 상태의 군내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해 군 사기가 저하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오늘 일단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부터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제가 여태까지 봤던 기념식보다 좀 화려하고 웅장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 옆에서 같이 봤는데 네. 오늘따라 기념식이 상당히 좀 웅장했던 것 같아요. 원래 10월 1일 날, 매년 10월 1일 날 열리던 이 기념식이 이제 좀 당겨져서, 연휴 때문에 당겨져서 좀 열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군 기지, 해군 2함대 기지에서, 평택 2함대 기지죠? 네, 평택 2함대 기지에서 열린 겁니다. 이 해군 기지에서 열린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주요 인사, 군 수뇌부, 현역 잔병 등 3,50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무 2C, 현무 계열,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전략 무기들을 이렇게 선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런 국방 기술을 상당히 과시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 특공대가 직접 무술을 했었거든요. 특공 무술을 좀 했었는데, 뭐 격파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용맹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제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준석 최고위원, 저 기념식 장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강병규 기자 설명했지만 그 특전사의 격파 시범 그리고 낙하 시범할 때 굉장히 좀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때 더 웃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도 이제 뭐 특전병 출신이기 때문에 특전병으로서 훈련 받을 때, 그러니까 특전사에서 병사로 군복무를 했었어요. 예, 의무 복무를 하신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익숙한 장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좀 회상하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오늘 사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 행사를 크게 치른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뭐 과시했던 첨단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다 보면은 대북 도발에 대해 가지고 지난 정권들에서 이제 도입했던 무기들이 실전 배치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나온 예.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뭐 의미가 있는 그런 전략 무기 공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때보다도 북핵위기 등 남북 문제가 좀 경직돼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기념식이어서 관심이 가는 대목,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였는데요. 노원주 기자,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일단 오늘 뭐 국군의 날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기념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북한 얘기 빠질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북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준비를 해봤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의 당명 목표도 분명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역대 가장 긴밀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한미 동맹 굉장히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저 메시지도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68주년 기념식에서 또 어떻게 얘기했으나 그런 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네. 그것도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일단은 그 문재인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금 들으신 거 외에 좀 정리를 더 해봤는데요. 일단은 좀 국핵 억제에 관해서 좀 강조를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전작권 조기 환수 목표, 이게 지금 이번 정부에서 초기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이것 부분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다 이러면서 방산비리 척결 의지. 이게 뭐 과거에 이제 공약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꾸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까지 같이 밝히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 대통령의 전전 정부와의 이런 차별화 전략이나 노력에도 군 사기는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특히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 기념사하면서 울컥하는 모습도 보이던데 왜 그랬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철원 총기 사망 사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고가 벌어진 건 그제였는데 이제 진지 공사를 끝내고 돌아가던 일병 한 명이 갑자기 날아온 총에 머리를 맞아서 이제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그 사고가 일어나서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고 논란이 채 가시지 않는 와중에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또 치러졌는데요. 최근 논란을 자아냈던 철원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뭐 사기가 저하된 국군 장병들에게 힘을 실었지만 사건의 원인이 된 이 사고의 수습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반대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뭐 아시다시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계속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있었습니다. 송 국방장관이 이번 철원 육군 병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즉시 특별 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건데요. 오늘까지 강조를 했고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세 가지 정도를 좀 중요 포인트로 잡아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10월 1일에 국군의 날 박 전 대통령도 68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화면을 찾다 보니까요. 대북 정책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말을 하면서 좀 더 대조적으로 보였는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우리 군은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 지금 현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이야기를 좀 다 들어보셨는데 예. 어떤 차이점을 좀 대비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질적인 위협이 이제 구체화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국방 현안들을 열거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 이제 뭐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열거한 것들을 살펴보면요. 그거 외에도 보면 사실 정치적인 현안인 뭐 군 복무기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언급하셨는데